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촌스러운 방송 구독자 방문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여주시 점동면이고요. 서울에서 불과 1시간 초반, 그리고 막히지 않으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보자면 강동구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서울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곧 개설됩니다. 개설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양평 IC까지 연결이 돼요. 양평 이제 정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양평 정크까지 연결되면 송파에서 즉 말하면 이제 잠실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잠실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게 곧 이제 되면은 양평까지는 뭐 불과 수십 분이면은 도착하고요. 거기에서 내륙고속도로라고 해서 잘들 아시죠? 내륙고속도로가 연결이 바로 됩니다. 양평에서. 거기서 불과 몇십 분이면 여주 IC에 도착합니다. 여주 IC에서 이까지는 불과 5분에서 7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아주 간단하게 서울 송파에서 잠실에서 출발해서 1시간 정도면은 넉넉하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장차 한 불과 몇 년 후에는 이제 그렇게 되겠고, 지금 현재는 1시간 초반대 이렇게 잡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주시 점동면,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런 점동면에 나와 있고요. 전체가 1250평 정도 되고요. 끝다리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필지고 680평, 그 다음에 600 두 필지로 해갖고 1250평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필지가 여기 보이는 도로와 맞물려 있는 이 토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봇대 옆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진입로, 저 진입로 저 위쪽에서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 앞에 있는 도로와 연결되는 여기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지적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냥 전체적으로 외형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풀숲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떤 형태로 생겼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요 텃밭은 경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까지 이렇게 쭉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할 테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한 단 위쪽은 약간 이제 단이 있으니까 저쪽은 흙을 싹 해서 평지를 만든 다음에 턱을 여기 요만큼 한 다음에 한 단 위쪽으로 한 1m, 1.5m 정도 위로 해서 위쪽에 농막을 둔다면 이쪽으로 바라보고 전망도 좋고 도로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분할을 할 테고요. 지금까지 뭐 200평, 250평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4분 정도 되셨는데 이거 이제 한 분 하면 이제 마감이 될 텐데 100평, 150평, 이 100평을 원하시는 분이 의외로 조금 계셔요. 그래서 이제 100평을 해서 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더 해서 100평, 150평, 200평, 250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두 필지 정도 더 할애를 해서 5필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한 7개나 8개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영상 찍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앞필지는 이런 식으로 요까지는 평탄화 작업을 해서 밋밋하게 평평하게 할 거고, 요거는 살짝 한 단을,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한 단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농막 위치로 하고 아래는 텃밭으로 하면은 딱 그림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할 테고요. 그리고 먼저 지금 빨리 좀 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진입로 요대로 해서 도로 진입로를 쭉 연결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지형 자체를 갖다가 지각 변동을 시켜서 평탄 작업을 해서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런다면 이 토목공사 비용만 하더라도 땅값의 2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욕심이라 하여튼 간에 그런 너무 계산을 좀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변형을 좀 갖고 오면은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완벽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뜯어 고치다 보면 땅값에 몇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 땅 그대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뭐 반듯하게 해갖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반듯하게 직각 맞추어서 이렇게 땅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물이 왜 고였느냐, 한쪽으로 왜 물이 왜 경사가 짖느냐, 이런 거 다 한다면은 이 자연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겼으니까 그 땅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습니다. 아파트 생활만 하시다가 그리고 도심 생활에만 하시다가 흙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이 봄철에 보면은,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다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비가 그렇게 기다려지실 텐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이렇게 뽀송뽀송 밭들이 말라 있지만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푹 꺼지고 진흙이 신발 한 삽 정도가 딱 달라붙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흙이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농촌의 기본은 장화다. 항상 장화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보시면은 이 땅을 답사를 하실 텐데, 여기 의자 딱 넘어진 거 있어요. 누가 앉다가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자가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여기서 저기 아래 소나무 앞쪽에 그 전봇대 있어요. 그 라인까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요 아래 땅, 이렇게 올라오는 땅하고 아까 도로에 만났죠? 그 땅이 이렇게 연결돼서 한 필지입니다. 680평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나눌 테고요. 분할합니다. 그렇게 하고, 분할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분할도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외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에 찍었던 동영상 참조하셔도 되고, 지금 이 새로 찍는 거는 내용이 필지가 조금 이제 저 작은 필지를 더 추가하겠다는 생각으로 찍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저기 올라왔던 저기서부터 의자 넘어진 쪽으로 도로가 고리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도로가 진입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분할될 테고, 또 저 위쪽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분할될 테고, 그렇게 해서 여기 경사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에, 제일 위쪽에다가 농막을 둘 테고요. 농막을 두면은 지금 토지가 약간 요렇게 좀 기울었죠. 약간 기울었죠. 요대로 두면 이제 그 농막이 기울어질 테니까 요렇게 해서
좀 긁어내서 평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농막 안 치고 앞쪽에는 텃밭, 그리고 이 텃밭을 갖다가 단차를 만들어서 평면을 만들어 버리면 단차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괴리가 생겨요. 평면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토지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토지는 자연 그대로 드시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를 갖다가 반듯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다면 토목비가 더 들어가니까 일단은 토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넓은 토지에 꼭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이제 지하수를 파게 됩니다. 7가구, 8가구도 물이 많으면 뭐 20가구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한 7, 8가구 정도는 웬만히 대공을 파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물자리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수 자리가 복불복이다. 예, 지하수는 어떤 자리에 팔지 모르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을 파게 됩니다. 그것도 뭐 제가 여기 팔아 저기 팔아 할 수 없는 게 전문가가 딱 찍어주는 자리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물량이 하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을 테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는 거. 물자리는 니 것 내 것 없이 전문가가 찍어주는 자리가 물자리가 되니까 거기에 관정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왜 관정을 팠느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개별적으로 내 혼자, 내가 지하수 파서 내가 그 우물 쓰고 내 혼자 누리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단필지 같은 건 좀 비싸겠죠, 땅값이. 그걸 감안하시고 지불하시고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저 뒤쪽으로 쭉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임도, 현황도로 같이 농사 짓는 도로입니다. 근데 요리로 해서 저 뒤쪽으로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뒤쪽으로 운동 코스로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주변이 전부 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질비하게 이렇게 있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저 아래에서 아주 예쁘게 보였죠. 그 소나무입니다. 아주 예쁘게 됐네요. 겨울에 여기가 눈 덮이면 참 예쁘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등산로,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는 여기고 쭉 이제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는 산골농원이라고 그 아주 버섯 재배하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곳인데 농사도 참 잘 지으시고 그리고 아까 인사했습니다마는 사람 참 좋네요. 아주 좀 친하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요 앞에 보이는 요 토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토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조금 이따 저 지적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지적도 상에는 이제 우리 토지는 이제 양쪽으로 동글동글하게 돼 갖고 나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비 모양 사이에 이 토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는 저 앞쪽에 이렇게 해서 쭉 대각선으로 연결돼서 아래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두 토지가 만나는 지점이 한 7, 8m 정도 되는 그쪽에서 이제 아주 짧은 곳에서 만나면서 다시 넓어지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나비가 날개를 펼친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우리 필지하고 우리 땅은 저쪽입니다. 저쪽. 그리고 저 아래, 저기 아래. 근데 뭐 묘지나 이런 거가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뭐
이 시골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들어 보면은 묘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빽빽하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내 땅 안에 묘지도 몇 개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물며 남의 토지를 한 단계, 두 단계 건너가 갖고 언덕 위에 저 산에 있는 거를 뭐 흠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고, 와, 소나무, 아까 제가 가리켰던 그 소나무가 이 소나무고요. 야, 여기에 뭐 어린 자녀들, 다 큰 자녀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 땅을 사시면은 손주들 이 길로 뛰어다니면서 많이 잘 놀겠네요. 예, 자연과 친화되는 그런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다면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연 속에서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버님들하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이 왜 그렇게 강인하게 생활력이 있느냐 하면 다 흙을 밟고 강인한 그런 기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져오신 분들이 그렇게 강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토지의 기상, 이 토지의 길을 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돈보다도 이런 자연들, 그리고 농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좀 심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들어오는 그 진입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산책길이고, 왼쪽으로 쭉 오면 이제 우리 토지를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가 우리 토지의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로 해서 저기 위에까지 대각선으로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토지 한 필지, 그리고 저쪽에서 또 나비 모양 하나 또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두 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충 보여드렸고, 그러면 제가 지적도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좀 엉터리 같더라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갔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현황도로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가리켜서 요 앞에 여기 소나무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토지다 했던 요게 한 필지입니다. 요게 600 몇 평이 아니고 585평이네요. 585평.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방금 지나온 포장된 도로입니다. 이 포장된 도로, 이 도로를 끼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도로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갈지, 이게 이제 진입로가 여기서 편하게 아주 끝으로 이렇게 갈지, 그거는 이제 짧은 거리로 가능하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나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로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여기 필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4m 도로가 이렇게 되면서 같은 조건,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뭐 200평, 150평, 150평, 뭐 167평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거니까, 요게 뭐 요대로 이제 뭐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은 획기적이고 뭐 아주 뭐랄까요, 딱 계획을 해서 그대로 되긴 하겠는데, 그거보다는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적을 이렇게 이제 뭐 150, 120, 100, 100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참조만 하시고, 이거 100평, 150평 해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요. 그래서 뭐 대도시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다닥다닥 붙은 게
이게 100평이 엄청 큰 것 같아도 여기서 직접 보면은요, 농막을 갖다가 예를 들면 여기 100평인데 농막을 여기다 두고요, 차 한 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 어물어물 하다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텃밭은 요거밖에 없어요. 30평.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좀 넓게 자리 잡으라 해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200평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지만은 또 현실이 100평을 원하거나 또 그렇게 클 필요 없을 때는 또 작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거 했던 거는 요거 무시하시고, 그냥 요거 200평 원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요거 2개로 해서 200평이 되는 거고, 예, 120평이면 그냥 요거 120평, 뭐 여기서 이제 300평 원하는 사람은 요거 2개로 해서 300평, 뭐 200평, 뭐 350평 하면 요거 2개를 350평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나비 날개 펼친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나비 양쪽에 날개.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2개는 이렇게 해서 진입로가 도로가 연결되고요. 예. 그리고 여주, 그리고 도로 진입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거는 도로 진입로. 그다음에 토지 경계. 요거는 이제 경계를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요거는 뭐 면적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면적하고 필지,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알기 쉽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부를 때 뭐 무슨 씨, 뭐 홍길통 씨, 뭐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좀 길어요. 짧은 게 좋아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뭐 7호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7호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7호 뭐 응답하세요 이러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임도,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 거, 요거 산책로 이렇게 저 뒤쪽으로 하고, 예,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인터넷으로 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이 동영상을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뭐 그럴 시간도 솔직히 없습니다. 예, 뭐 요구 사항은 많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들 많이 구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뭐 1인 3역을 하든지 4역을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단가를 떨어뜨리고 싸게, 그리고 좋게, 그리고 최대한 그 원하는 대로, 그리고 최대한 그 본인이 꿈꾸던 그거에 가깝게끔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만약에 잘못돼 갖고 어렵다면은 당신이 손에 다 보시고 이익되는 건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한번 이걸 하고선 당신 언제 봤냐, 안 보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나중에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꼭 있을 겁니다. 그때 너 필요 없어 했다가 버렸던 거, 그 우물에 침 뱉고서 다시 그 우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버렸잖아요 이미. 그런 버린 카드를 갖다가 쟤한테 전화를 해갖고 저 협조를 구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간에 그걸 하고 내 이익만 챙기시는 분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분들은 일단은 먼저 마음부터 좀 오픈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생 처음 한번 땅을 사본 사람, 그리고 맨날 아파트만 살아서 똑같은 콘크리트에, 그리고 같은 건물, 같은 도로, 같은 직장, 그리고 같은 사업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틀에 박혀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연은 벗어나라 그럽니다. 다 벗어 던지고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순응하시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연을 맛보고 그러면서 100세 저 인생이니까 95 정도 돼 갖고 이제 내가 조금 이제 기력이 딸린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이제 도심에서 병원 옆에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은 좋지 않습니까? 인생 설계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자연으로 가고 싶고 내년에도 자연으로 가고 싶고 했지만 10년 전에도 자연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장화도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지르십시오. 일단 저지르고 나면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저지르기까지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일단 짐 싸들고 가방 싸들고 내가 시골로 출발하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기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변곡점, 전환점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를 항상 오늘도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연, 예, 사계절이 항상 다른 항상 같은 산을 보지만 이 산이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다 달라요. 옷 입을 때마다 다 다르고, 눈이 올 때 모습이 다르고, 비 올 때 모습이 다르고, 햇볕 쨍쨍할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런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시고, 그리고 인생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뭐 이런 부분이 잡다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랄까 뭐 몇 평이냐 얼마냐 이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뭐 모든 상품이 얼마냐 뭐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서 이렇게 뭐 이것도 땅들도 하나의 이것도 쇼핑이에요. 이런 땅 저런 땅 뭐 콩밭 뭐 깨밭 뭐 그다음 고추밭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재미예요. 예, 하여튼 결론은 하나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